지난 12월 22일 경기친노년 푸드플랜 특별위원회 한상업 위원장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는 수원, 화성, 광주, 이천 등 4개 시가 푸드플랜 수립을 완료했고 현재 15개 시군에서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9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푸드플랜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먹거리 정책으로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100개 지자체에 푸드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중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오르도록 하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다섯째,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푸드플랜 정책은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경기친노년에게는 단비와 같은 정책입니다.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푸드플랜 정책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경기친노년이 푸드플랜 특별위원회를 결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20년 제1차 경기친노년 푸드플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업 위원장 인터뷰를 통해 경기친노년과 화성시 푸드플랜의 추진 전망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상업 위원장은 화성시 먹거리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화성시 양감면 정물리 한상업 위원장 자택에서 진행했습니다. 경기친노년 푸드플랜 특별위원회 한상업 위원장님이 보는 이 푸드플랜이란 무언가? 푸드플랜이라는 것은 나는 기존 정책을 세운 사람들이 늘 얘기하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난 알아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은 기존 농정에 대한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는 아시다시피 나도 교육을 통해서 알았지만 행정, 공무원 중심의 정책이 수립되고, 그런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민간 농민이나 소비자한테 전혀 접근이 떨어지는 정책이 지금 펼쳐졌기 때문에 지금 농민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도연합회에서는 사실 도연합회 강력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돼 있고, 그야말로 정보 교환이나 교육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푸드플랜 정책이 정상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추진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변화가, 우리 농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변화 얘기하기는 참 어려워요. 지금 아직까지 행정적이나 정치적으로나 뒷받침이 안 되는 상태에서 미래를 짐작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시행이 잘 된다면은 그야말로 우리 식량 주권이나 농업 문제가 해결되고 소비자 안전성, 식품의 안전성 문제도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푸드플랜 정책은 시대적인 요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필히 우리 친환경연합회 회원들이나 여타의 농민들이 이거를 주도적으로 실현을 시키고 결과를 돌출해 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시대적 요구다. 이거를 놓치면은 이미 이제 농업 문제는 이제 끝이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좋고 이제 그 바람인데, 네. 현재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푸드플랜 정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제 위원장으로서 네. 이제 평가를 한번 하신다면. 제가 이제 화성에 먹거리 위원장 된 지가 지금 2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알아가는 입장인데,
지금 내가 답답한 게 뭐냐면, 물론 학자들이나 뭐 전문가들이 그 강의를 통해서 저도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답답한 게 뭐냐면, 저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까? 그러면 누가 실현을 시킬 것인가?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그게 고민이에요. 근데 이 지방자치단체의 시군 단위에서 주체는 농민이 돼야 된다고. 소비자는 소비만 안 하고 가공은 가공만 하는데, 사실상의 먹거리는 생산이 기본 아닙니까? 생산한 물건 갖고 가공, 유통, 소비, 안전성 문제, 뭐 여러 가지 여타의 문제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생산이 기반이 안 되면 뭐 무슨 얘기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런 문제에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민간 거버넌스, 말은 민간 거버넌스 얘기지만 과연 민간인이 전면적인 식견이 있고 정책을 제안하고 계획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돼요. 뭐 지금 뭐 교육들 많이 시킵니다. 먹거리연에도 교육을 뭐 수시로 있고, 전국 먹거리연대에서 교육하고, 도에서 교육하고, 시에서 자체 교육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어떤 걸 그 뭐 애들 거름 마시기로 초등학교 애들 교육시켜가지고 써먹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참, 제 생각에는 도연합회의 이 푸드프렌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문제에서 그러니까 바로 정보를 교환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헤드가 도연합회 특별위원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농민들은 푸드플랜에 대한 그 이해나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재?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의 농민들이 90%는 아마 모를 겁니다. 왜냐? 푸드플랜이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또 이거 영어지 않습니까? 사실 농민들이 뭐 영어에 익숙하지도 않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우리나라 정책이나 뭐 이런 것이 뭐 거의 뭐 영어가 생활화되고 있는데, 용어 자체도 문제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대다수의 지금 시골의 농민들이 평균 연령이 90대가 넘어요. 이분들이 뭐 푸드푼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화성에서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순회 교육, 푸드푼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야말로 농민 100%의 교육이 안 되더라도 읍면 단위로 그 농민 주체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단체라든가 그분들의 임원들을 상대로 푸드프렌 정책에 먹거리 의원회 사업방이나 이런 것 갖다가 홍보 차원에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필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성에서 이제 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네. 그 경기 도차원에도 이제 그 도차원도 이제 마찬가지잖아. 다 시군들이 이제 다 똑같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경기 친농령 푸드플랜 특별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것도 화성에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하고 이제 비슷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시군 단위 성향이 다 다릅니다. 화성은 도농복합 도시고, 뭐 여주나 뭐 여타의 도시는 사실상 도시화가 뭐 이렇게 진행이 안 된 시군 단위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화성은 거의 뭐 지금 내가 보기엔 70-80%는 도시화가 돼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열악한 환경이 있죠. 오히려 더. 그러나 뭐 이천이나 여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도시화가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농산물 생산이 용이한 지역이라고 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 단위별로 다 다릅니다, 성향이. 그러나 이 방향, 푸드플랜의 방향에 대해서는 교육하고 홍보하고 지역에 맞게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갖다가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보를 공유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